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런데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한번 확인하시고 한동훈 장관도 어떤 얘기했는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북 선물 300만 달러 이런 나왔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최영주 대변인님, 네네. 어때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태 전 회장 들어와서 변호사비 대납 건이 뭐 명확하게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뭔가를 제시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대북송금 얘기를 하면서 대북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키면서 뭔가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관여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 김성태 씨의 진술 하나로 완전히 판 풀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작 소설이라고 표현할 만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든 서울이든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요, 네.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 어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법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물어야 되지만, 당시에 보면 틀림없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 정부에서 말하자면 유엔 제재 부분들, 현금이 안 되니까 현물 사업들, 이런 부분들 다 허가를 받고 나서 현물 사업을 승인하고 나서 북한에 어떤 걸 해주겠다, 스마트팜을,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갑자기 김성태 씨 부분의 진술이 나왔는지, 뭐 거의 검찰 말로 나왔으니까 확인됐다니까 믿어야죠.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그 대북송금의 주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아태업 사업 부분도 2018년 9월을 보면요, 당시에는 정말 이 남북이 통일된다는 생각 정도로 할 만큼 좋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하지만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 네. 완전 경색됩니다. 그 중간에는 아태업이든 어쩌든 간에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간에 민화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화 평화를 위한 모임. 그건 북측도 있고 남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당시에는 뭔가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하려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다 이걸 또 설계했다,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설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도했다, 설계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봐서는 지금 부분 가담했다 정도의. 그러니까 가담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뭐 검찰의 어떤 흐름 이어가려고 하는 뭐 방식들,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그런 선입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냐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교류가 사실 이제 자치단체별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경기도가 남북 교류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스마트팜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들 다 하죠. 또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쌀이랄지 밀가루 지원이랄지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북 교류가 경색이 되고 못하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김성태라는 기업의 회장이 개입을 해서 여기서 왜 경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해서 왜 돈을 주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뭐 다 하고 거짓말이고 뭐 300만 달러 갖고 와서 어디다 쓰고 횡령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마커에서 환전을 했고 또 그 환전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 북한에 돈을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진술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 추적까지 다 해서. 그리고 돈은 건너간 거 맞죠. 그러면 이 300만 달러가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전달됐어도 나는 모른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지, 내가 관여한 법 없다, 이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거 300만 달러 준 거를 비롯해서 이걸 전부 다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뭐 모든 언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대응이 적절치는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선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방북 위해서 300만 달러 북에 제공했다. 김성태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나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방북을 등장시켜서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등장시켰고 거기에 북한과 거래도 하고 뒷돈도 줬다는 이 충격적인 진술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김성태 씨가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줬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엄청난 일이죠.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관여했거나 공모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김성태 씨가 본인이 자인해서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처벌돼야 되고 기업은 유엔 제재를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다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9년 4월 달, 5월 달에는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넘어갔지만 11월 달에는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니까 그 현금을 김성태가 진짜 전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김의겸 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났다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고발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았는지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작 소설이라는 얘기가 들고 아니 변호사비 대납으로 지금 1년 이상 이재명 대표가 23억을 받았다라고 김성태한테 받았다라고 해서 김성태 씨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체포해서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는지부터 검찰이 기사를 보내주는 게 맞죠. 근데 뜬금없이 김성태가 30억 줬다는데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당선 무효형 300만 원 떨어져 가지고 아예 정치 생명이 끊어질 판인데 뭐 어떻게 김성태 씨가 그 큰 돈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고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검사 출신인.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신작 소설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이태영 저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 줄과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2018년부터 변호를 하면서 네. 2019년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대북 송금이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전화를 연결해 준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리가 그리고 또 초청 공문을 보냈고 이 고리가 이태영 변호사로 인해서 12로 출발한 쌍방울 변호사 대납 그리고 쌍방울의 자금이 어떻게든 환치기 수법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간 자금 이 모든 게 결국은 또 하나의 이재명 지사를 대선으로 이끌기 위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창구고 그 하나의 또 다른 저수지가 저는 쌍방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쌍방울은 수도 없는 주가 조작에 의해서 수많은 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리고 무자본 M&A를 통해서 수많은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그 12를 통한 무자본 M&A 과정에 김만배 돈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의 저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합당한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상황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 명절 이후로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입장도 바뀌면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아마 단독 보도를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패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한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거든요.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런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인 정기 인사 기간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된 검사들에 대해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출근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거침없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걱정의 눈초리도 있고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갑론을박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됐을 때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54.9%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8.3%가 유지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 전라 61.9% 유일하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에 과반이 넘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경북,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인천 등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또 국회로 넘어올 체포 동의안을 놓고 걱정들이 많겠죠.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인사말 하겠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당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모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정체성이 뭔가, 이 비전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의원들이 좀 모여서. 자, 그리고 홍영표 의원 저 목소리 말고도 좀 더 쓴소리를 냈습니다. 신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빨간 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옆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희가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을 때가 없었는데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명민이 어제 이 목소리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게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저는 저런 세미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 민주당의 길은 저 주축이 된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지금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축사를. 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본인의 대표로서의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실질적인 참여자들, 특히 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아,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이재명 대표 그 중심의 이런 정당보다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런 얘기들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것 중에서 뭐 명확하게 단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갈등이 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마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 더 이제 증거로서 뒷받침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 이른바 그 홍영표 의원 등의 이런 그 반 이재명 어떤 노선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건전한 소통 방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당론이 정해질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의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또 민주당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제 좀 고무적인 건 민주당의 길 사람들이 비명 모임이 아니다. 민주당의 비전 모임이다라고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꼭 비명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건전한 의사들이 모이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민주당을 자꾸 사법 리스크로 비판하는데 국민의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가요? 전 의원 100% 당원 경선으로 해서 아예 그냥 출마를 포기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40명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 린치를 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민심이나 흥행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건전한 비판 세력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길도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